안녕하세요. 이노액티브의 김기룡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올 시간인데 잊지 않고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AAC 컬렉션과 이노 i3D를 활용한 워크플로우인 식품, 제약, 플랜트 분야의 스마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제약, 플랜트 분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야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지정을 했고요. 그 외 모든 시설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시간가량 진행되는 웨비나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들어주시고 질문사항은 추후에 Q&A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하기 앞서 간략적인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드릴 FMS 솔루션 뿐만 아니라 빔 솔루션, 3D 스캔 파트,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 분야를 목표로 홍주혜 대표님이 이노액티브를 설립하셨습니다. 조직 구성은 대표 이사님 이하 세일즈 파트인 솔루션 사업부와 플랜트 빔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술 지원과 3D 스캔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빔 솔루션, 3D 스캔 솔루션, 프로젝트 관리 솔루션, FMS 솔루션 분야로 되어 있으며 고객에 맞춰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적인 회사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금일 발표드릴 아젠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M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FM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노 i3D에 대한 스마트 시설물 관리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거고요. 이 프로세스에서 오토데스크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M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FM은 종합적, 장기적, 시각적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계획 관리 활동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 설비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딩, 공장, 플랜트 자산의 노후 관리 또는 에너지 관리,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FM, 즉 시설물 관리라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의 목적은 아래 보이는 4가지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설물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야 하고요. 두 번째로 효율성을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효율성을 최대화시킨다는 것은 합리성, 기능성, 생산성, 쾌적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급변하는 변화에 유연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FM을 위한 데이터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활용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데이터에서는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2D CAD 도면, 페이퍼 도면, 3D 모델링, 그리고 이미지 등 이 모든 데이터들이 포함되고 각각의 장비, 시설물들에 대한 시방서 또는 시험 성적서, 이력서 등 그 장비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이 하나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에 대한 태그를 입력하듯이 장비명을 치면 각각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FM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 검색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도면도 있고 제작 도서도 있고 설비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져 있는데 왜 정보 검색이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제작되어진 도서들은 도서대로 따로 보관되어 있고 제작도나 시공서, 안전기준 등은 데이터북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며 설비관리 시스템에서는 메타 정보, 즉 도면과 연관성이 없는 태그 번호에 의해서만 어떤 장비를 몇 월 며칠에 수리했고 교체했는지에 대한 이력 정보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성이 없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 검색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면을 봤을 때
시설물에 대한 이력 및 유지 보수에 대해 어떠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아서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깊은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듯 연결성이 없는 정보만 산재되어 있다면 도면을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라인에 대한 정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역적인 특색, 라인 간의 특색, 장비와 라인 간의 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데이터들이 개개인의 암묵적인 지식으로만 있어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한다거나 신입사원이 온다면 암묵적인 지식으로만 있어서 담아져 있어서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재가 발생이 되고 자유롭게 시설물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만 산업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 즉 터널, 교량 등의 인프라에서도 발생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예로 영화에 나왔던 사례가 있어서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영화 터널 보셨나요? 영화 터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고 나와 있는 부분을 각색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천장에 환풍기가 떨어져 있어요. 설계도 도면을 가져와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혹시 드릴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환풍기 2대는 그대로 있고요. 예, 왜요? 세 번째 여기를 팠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팠네. 이 설계도가 잘못된 거라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이렇게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 봤던 것처럼 현장과 도면이 틀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은 시공할 때도 필요하지만 시설물 유지 보수나 방금 장표에서 보여지듯이 사고 시에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고 시 도면이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측정 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시설물 관리 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툴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노 i3D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계부터 시설물 관리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FMS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WBS를 활용한 위치적인 기반이나 각종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빔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제약, 식품, 플랜트 분야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BIM 출발 전에 만들어져서 빔 데이터가 없으며 디지털화된 도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 시설물과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듯 빔 데이터가 없다 보니 시설물 관리로 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금일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그 모델링 과정의 첫 번째로는 기존 시설물을 3D 스캔을 하고 그 스캔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데이터로 FMS를 운영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하나하나의 기능, 기술들을 사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품, 제약, 플랜트 등의 기존 시설물을 가지고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빔 데이터 구축 및 시설물 관리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최신 광학 장비인 스캐닝을 통해서 현존하고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사이버상으로 옮기는데요. 그 사이버상으로 올리는 과정 중에 오토데스크사의 리캡을 활용하여 정합을 해야 합니다. 정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빔 모델을 만들기 전에 그 데이터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노 i3D 젠을 통해서 데이터 변환을 합니다. 변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토데스크 빔 툴인 오토캐드 MEP, 플랜트 3D, 레빗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 협업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노 i3D FMS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각 파트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로는 3D 스캔 파트입니다. 스캔 파트에서는 스캔과 정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캔이라는 부분은 기존 시설물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이버상에 올리는 부분이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는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정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측 상단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스캔 데이터인데요. 여러 포인트로 스캔을 했을 때 모든 기준점이 0,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을 생각했을 때 쏟아져 있는 퍼즐처럼 한 군데에 다 쏟아져 있습니다. 이 말은 스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져서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측 하단 이미지처럼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압 기술에 오토데스크인 리캡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로 데이터 제작 파트입니다. 데이터 제작 파트에서는 정압된 파일들을 이노 i3D 젠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사진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매핑 작업을 하는데요. 굳이 이노 i3D 젠을 이용하여 매핑을 하는 이유를 여쭤보실 텐데요. 좌측 하단의 이미지가 정압된 데이터인데요.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위치 및 형상 등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불편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하기에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스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점의 위치로서 표현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을 이노 i3D 젠을 이용해서 우측 화면처럼 실질적인 형상으로 대처 작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라든지 이미지 등을 키맵으로 활용하여 포인트 데이터를 인덱스 생성 작업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와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를 빠르게 매핑하여, 여기 보이는 좌표를 찍으면 이미지가 빠르게 변하고 이미지를 찍으면 좌표가 따라가듯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런 인덱스 작업을 하기 위한 이노 i3D 젠은 이노 액티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인 이노 i3D 모델러 파트인데요. 이렇게 젠을 이용해서 1인칭 관점의 시각적인 뷰어가 만들어지면 모델러를 통해서 모델링 작업을 합니다. 오토데스크 AC 컬렉션에 포함된 레빗, 오토캐드 MEP, 플랜트 3D에 애드인 시켜서 모델링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현재 보시는 화면이 오토캐드 MEP에서 구동시킨 화면입니다. 이노 i3D 뷰어를 활용한 모델링 기법으로 이노 스마트 라이브러리와 이노 i3D 모델러를 사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빔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델링 되는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시연은 고객이 요구사항 중에 시공도서인 IS 도면을 요청을 했었고요. AC 컬렉션 제품군 중에서 ISO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설계 툴이 플랜트 3D이기 때문에 플랜트 3D를 사용해서 작성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기 앞서 시청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설계 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하는 스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 스펙이란 레빗에서는 시스템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라인에 어떤 재질이 붙는지 정의를 하는 것인데요. 오토캐드 MEP에서는 라우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플랜트 3D에서는 스펙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스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스펙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스펙 아래 단계인 레빗은 패밀리, MEP는 컨텐츠, 플랜트 3D는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라이브러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노 i3D 젠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노 i3D 뷰어로 애드인 시키고 키맵에서 모델링 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을 선택을 한다면 하단에 시각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모델링 하고자 하는 위치로 조정을 하고, 지금 조정하고 있죠. 정의된 스펙을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뷰어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배관이 스펙에 맞춰 모델링이 됩니다.
이렇듯 시각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는 에드인이 저희가 개발한 이노 R3D 모델러인데요. 또한 모델링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는 이노 스마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노 액티브에서는 레빗용, MEP용, 플랜트 3D용 세 가지 전부 다 KS 규격에 맞춰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링 다음에는 라인 넘버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플랜트 3D에 있는 고유 기능입니다. 라인 넘버는 기본적으로 광경 및 시스템이 어떤 라인이다 스펙 정보가 들어가며 시공 도서인 IS 도면을 생성 시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또한 장비류에 대해 태그 값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입력된 라인 넘버와 태그 값은 유니크해야 하는데 오토데스크사의 플랜트 3D는 자동으로 중복 방지되어 유니크하게 관리됩니다. 현재 IS 도면이 현재 생성이 되었고요. 이 생성이 된 우측 상단에는 보시면 BOM 테이블과 우측 하단에는 가스켓과 볼트, 너트에 대한 수량이 나옵니다. 또한 좌측 하단에는 파이프 절단 치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도면이 없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IS 도면까지 생성하는 시연을 보셨는데요. 이노 R3D 모델러와 스마트 라이브러리, 오토데스크사의 플랜트 3D를 이용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오토데스크 제품과 모델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 하나하나를 결합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빔 모델이 완성되어집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빔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노 R3D에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R3D는 두 가지 시설물 관리 기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보는 바와 같이 나비스웍스를 통한 빔 데이터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이노 R3D는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드인 프로그램으로 나비스웍스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층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층에 대한 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불러오는 중이고요. 그 층에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오토 세터링 되어 그 구역에 대한 정보를 우측 상단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는 기존에 입력하셨으면 전부 다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또한 다음으로 트레이스에 대한 기능인데요. 3D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전등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이노 R3D에서 전등을 선택하게 된다면 전등과 연결된 스위치와 판넬 차단기를 자동 검색하여 찾아준 후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에 누수가 있을 시에 차단 밸브가 어디에 있는지 자동 트레이스 해주고요. 다음으로 장비 특성 및 장비에서 내보내는 실시간 데이터인 스카다를 보기 위해 기기실 빔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장비를 선택하면 장비 특성을 확인하는 창이 생성되어 장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장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스카다 정보가 5초마다 한 번씩 반영되어 장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스카다 정보가 지금 주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장비 특성 및 스카다 데이터로 장비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노 R3D에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 관리, 설비 관리, 작업 관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이력 관리 기능이 보여지고요. 고장 및 수리를 요청하는 통지 정보 기능이 보여지고요. 수리를 시행하라는 오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비스웍스 기반에서 운영되는 이노 R3D 에드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기법으로는 스캔 데이터 및 이미지를 활용한 이노 R3D입니다. 앞에서 소개된 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법도 있지만 빔 데이터가 없는 영상 기반의 활용 기법으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측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문서 관리, 설비 관리, 작업 관리가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그럼 시연으로서 이노 R3D FMS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R3D FMS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정보 검색, 속성 정보, 북마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로젝트에는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명칭이 담겨져 있고 시설물을 클릭하시면 속성정보창에서 속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라는 기능은 본인이 자주 찾아보는 구역을 북마크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키맵으로서 전체적인 맵에 내가 어떤 위치,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고 그 위치를 이노 R3D 뷰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플레이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영상은 내비게이터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앞, 뒤, 상, 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 언제든지 360도로 둘러볼 수 있고요. 1인칭 관점의 뷰어이면서 키맵에서도 자동으로 매핑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뷰어 안에서 거리를 잰다든지 수평적인 거리에 대해서 바로바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를 잴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수직적인 높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검색에서 펌프 1을 선택을 하면 해당 펌프 위치로 오토 생성이 되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게 되고요. 속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속성 정보를 보시면 제품에 대한 이런 정보 또는 엑셀 파일로 된 점검 내역 그리고 외용도, 선형도, 조립도 등 모든 자료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신규로 넣고 싶을 때는 펌프를 클릭만 하시면 되시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에 문서, 이미지 등을 등록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용자에게 새로 등록된 부분이 공유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 상단에 CCTV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CCTV는 연기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이노 R3D에서는 CCTV 및 스카다 정보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노 R3D 뷰어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라든지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외 설비 관리라든지 지금 현재 왼쪽 창에 보듯이 설비 관리라든지 작업 관리에 대한 정보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워크프로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워크프로우에 대해서 오토데스크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느 부분에 어떠한 제품군들이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스마트 FM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안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정합할 때는 오토데스크 리캡 프로를 사용하였고 여기서 추출된 정합 데이터를 이노 R3D 젠을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와 파노라마 사진을 매핑 작업과 인덱스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빔 데이터를 구축하는 모델링 작업에서는 에드인 프로그램 이노 R3D 모델러를 활용한 설계 툴인 플랜트 3D, 오토캐드 MEP, 레빗을 이용했으며 간섭 체크 및 협업을 위한 나피스 웍스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기법인 이노 R3D를 접근을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나비스 웍스 기반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한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은 AC 컬렉션이라는 제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데스크 제품과 이노 R3D를 같이 이용하여 직관적이고 1인칭 관점인 뷰어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문서 관리, 설계 관리, 업무 관리까지 이루어져서 업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 외 추가적인 부분으로 빔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함에 있어서 모듈화 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화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데요. 시공 오차로 인하여 재제작 빈도가 높아서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광학 장비인 3D 스캐너와 AC 컬렉션 제품을 결합하여 가상 공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재제작 빈도를 줄인 사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AEC 컬렉션에 포함된 오토캐드 MEP, 리캡, 나비스웍스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원거리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실제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한 이미지고요. 진행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섭 검토가 끝난 빔 모델을 모듈화 공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듈화 제작용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오토캐드 MEP로 그린 모듈화 제작용 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제작된 모듈을 스캔을 하여 리캡으로 정합한 후에 기존 모듈화 빔 데이터와 오차가 있는지 비교 검토를, 지금 화면처럼 비교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비교 검토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비교 검토가 끝나면 제작된 스캔 데이터를 새로 지어진 건축 구조물 안에 시공이 가능한지를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는데, 시뮬레이션 할 때도 건축 구조물 또한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이 시뮬레이션 하는 툴은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 측정 및 단면 등을 진행하였고, 시공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나비스웍스에 애드인 시켜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축 또는 개보수의 빔을 활용한 사례인데요. 좀 다르고 복잡성을 띠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있는 장비를 같이 사용하여 신규로 증축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장비의 파이프에 새롭게 라인을 연결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물에는 빔 데이터가 있다면 증축 건물의 신규 빔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지만, 증축 시설물에는 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축 건물의 빔 데이터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축 건물의 빔 데이터가 기존 시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빔 데이터의 의존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운영 중인 기존 시설물을 스캔을 하였고, 스캔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 모델 데이터를 나비스웍스에 두 개를 같이 띄어서 비교 검토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스캔 데이터에서 클릭을 해주신다면 빔 모델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같이 나타나게 되어 검토를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스캔 데이터고요. 우측이 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빨간 구 모양이 운영 중인 건물의 장비 위치이고요. 파란색이 신규 빔 모델 데이터입니다. 같은 장비를 같이 위치를 나타내어 주고요. 오차 범위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신규 빔 모델을 수정하고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전혀 다른 활용 기법으로 FMS 프로그램을 나비스웍에 애드인 시켜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는 앞장에서 시연했던 시설물인데요. 시공 후 에즈비트한 빔 모델링을 이용해서 FMS에 적용까지 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솔루션 기법은 나비스웍스에 애드인 시키는 기법과 스캔 데이터와 이미지를 활용한 기법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빔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인 광학 장비 또는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빔 데이터의 호황성 및 고정밀성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이누i3D에서 시설물 관리 데이터로 활용되어 보다 높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누i3D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스 시설에 관련된 케이사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이누i3D를 적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확한 정보 검색이 힘들고 도면 이해가 어렵고 현장 방문 시간이 소요가 크고 이력 관리가 되지 않으며 도면의 위치와 현장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드렸냐, 설계 정보 도면을 3D화 하였고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현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각종 데이터를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해드렸으며, 설비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 차단 밸브 자동 설정이라든지 방산량, 도장 면적 산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비스웍스 애드인을 시켜서 이누i3D로 이용하여 실현시켰습니다.
이것이 K사에 적용 후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좌측 각 내비게이터로 각 위치마다의 영상이 나오고요. 그 영상과 연결된 지하에 있는 배관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사례로 산업시설인 A사입니다. A기업의 문제점은 현장과 도면의 이치가 30%밖에 안 되어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새로 도면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3D 스캐너를 도입하여 진행을 했지만 대용량의 스캔 데이터를 기업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누 R3D를 도입하여 실제 공장을 도면 없이 시각적으로 실제 공장과 100% 이치를 시켰으며, 모델러, 앞에 설명드렸던 모델러를 통해서 재제작 도면을 그리는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80에서 90테라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제약, 플랜트 분야의 시설물 관리의 새로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데모 및 컨설팅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표 하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 답변을 해주실 엔지니어 총괄이신 김철 부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질문 사항들이 올라오는 부분을 일단 썸머리에서 몇 가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승배님께서 지금 현재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질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품질 데이터가 좋지 않은 경우 다시 새롭게 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요.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버릴 수는 없고요. 그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진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하시고, 그 스캔 데이터는 최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링크해 가면서 데이터 품질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버리지 말고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 그쪽에 쌓아두면서 미래적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 사항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Q&A 시간을 맞추며 이번에 준비한 내용을 간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오토데스크 제품과 이누 R3D를 적용하여 노후화된 시설물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비스웍스에 애드인 시키는 기법과 스캔 데이터와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 기법의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